자, 지금부터 2차전지 관련주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우리나라 섹터 중에 지금 제일 강한 섹터가 2차전지예요. 사실 리튬도 강하긴 한데 리튬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 작년 10월 달에 제가 리튬주를 얘기했었어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리튬주를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리튬 관련주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강해지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점을 형성해 있어요. 리튬 관련주 중에 바닥에 있는 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의 가장 강한 섹터가 2차전지죠. 여기를 지금 얘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여기에 뭐가 가 있냐면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가 가 있어요. 그죠? 에코프로 삼형제가 가 있고 대신에 2차전지 중에는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죠. 아직 안 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지금 이렇게 소외감 받는 느낌도 있고 특히 여기에서 삼성 SDI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 SDI가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 나가죠. 마지막으로 안 간 애가 이제 반도체가 있고 마지막은 아니지 몇 개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이 전기차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아주 시장에서 골칫거리죠. 2차전지 리튬이 강한 상태에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제약주까지 강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900피하고 1000피를 가게 돼 있어요. 이 세 친구들 특히 우리나라의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반도체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900피 밑에 있죠. 그래서 그린 거예요. 요게 900피, 1000피를 넘어가려면 무조건 반도체, 전기차, 제약주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시장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제가 봤을 때 2시가 좀 넘었는데 2시 한 반 됐나? 순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왜 떨어졌지 하고 이제 에코프로를 켜봤지. 일단 에코프로가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 잠깐 떨어졌어요. 어제 순간 변동폭이 17%까지 생겼는데 위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2차전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할 건데 아마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왜 자꾸 에코프로 조심하라고 그래? 저분부터 그런 얘기 할 건데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850p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저는 이제 멤버님한테도 지금 현금 부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너무 좋아 보이죠, 지금. 이렇게 막 어떤 그 펀드 매니저는 막 이제 주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막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막 돈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요,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은 꽤 올라와 있고, 여기 850p를 못 뚫어주게 되면 순간 5개월선 750p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물론 뚫어주면 더 좋겠지. 우리가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뚫어주게 되면 순간 900p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반도체가 받쳐줘야 돼요. 제약주하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840, 50p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급락을 피할 수 있는데 요때 현금 여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날아갔거든요. 잘 날아갔어요. 어제 잘 날아갔는데 저도 어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제 푹 들려가지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저기를 맞고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싸게 살 자리가 올 건데 여기서 현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라는 게 나를 봤을 때 본인을 봤을 때 내가 뭐를 내일 사야 되겠는데 나 현금이 하나 없어 주식할 돈이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금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모든 게 다 몰빵되어 있는 거죠, 주식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자 여유자금을 하라고 그러죠. 여유자금을 해놨으면, 다른 나의 뭐 사업에서 나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있겠죠. 시장의 급락을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히 자금 관리의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850회를 맞고 떨어졌을 때, 제가 지수 차트하고 종목 차트를 같이 보라고 그랬죠. 에코프로를 봅니다. 자, 지금 대단하죠. 근데 벌써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흔들고 있죠. 지금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가 850p를 찍고 떨어지는데 에코프로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순간 급락하겠죠. 그죠? 뭐 급락할지 않을지 왜 더 올라갈지 몰라야지. 외국인도 담고 있고 아직 쇼키즈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오르지만은 않죠. 아무리 좋아도 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끝.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위메이드도 그랬었어요. 위메이드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월봉에서 예전 얘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장대양봉 기준으로 많이 생긴 거죠.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얼마짜리였냐면 6,800원짜리였어요. 저점이 23만 원을 갔어요. 그냥 7,000원 잡고 37은 21, 30배? 35배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위아래를 꼬리를 쫙 따면서 꼬리를 쫙 따면 신호를 줬죠. 월봉에서 조심하라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제자리 왔죠.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이렇게까지 안 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때도 위메이드가 전부 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산 사람들이 개인들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위메이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장대항공 이제 2개째니까 뭐 3번째 다음 달까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진율이라는 걸 보면 이 7,000원짜리가 예전에
위메이드가 거의 21만원 30배가 올랐는데 에코프로의 월봉을 보게 되면 장대봉 두 개째긴 한데 뭐 여기까진 그렇다 쳐고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18,000원짜리가 45만원? 역시 30배 갔죠. 그죠? 물론 주식은 40배도 가고 50배도 가요. 여기서 바로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공포와 탐욕이 존재하죠. 사람들이 사고는 쉽고 뛸 것 같으니까. 근데 무섭기는 하고 분명히 일반인분들이 높은 걸 알거든요. 자, 그래서 순간 기준을 잡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에코프로가 좋으니 그냥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난 사야지 했는데 순간 어처럼 흔들고 급락을 딱 해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조금 났어. 8%가 났어. 난 손절 못해. 그래도 에코프로인데 난 손절 못해. 손절 못해 하는 순간 월봉에서 우하향을 타게 되고 쭉 타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어디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35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우리는 너무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봐요. 이메이드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제 한신기를 좀 볼게요.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 물론 한신기가 적급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 있었죠. 한신기가 이렇게 쫙 날아갈 때. 그죠? 제가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큰일 난다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때. 왜냐면 이제 네가 뭘 한다고? 원전 이제 시작인데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긴 여기 와 있죠 지금. 6,000원 이제 이거 어디 갈지도 몰라. 6,100원 못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식은 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번 달 종가를 좀 봐야 돼요. 이번 달 종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 달 종가를 봐야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음 주가 며칠 남았죠. 그죠? 만약에 이번 주에 긴 꼬리가 달면서 쭉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못 빠져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최고점에 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물론 단타나 단기 스캘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내가 손절 개념이 빠르다거나 뭐 너무 큰 금액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큰 금액 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실 분들, 그렇게 고수분들이 아닌 다음에 이제 와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얘를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다시 산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이제는 조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래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주식이? 너무 신기해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얘기하거든요. 야, 여기서 누군가 주식을 사고 파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중에 가면 누가 사냐? 다 개인만 달려있어요. 다 개인만 물려있단 말이야. 아까 위메이드 최고점에 개인만 있었고, 한신기계 최고점에 개인만 있었고, HMM이 2,000원에서 25만 원 갔나요? 그죠? 거기서도 최고점에 개인들만 있어요. 자, HM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2,000원짜리가 5만 원을 갔는데 20원에 25배가 올라갔죠. 이 25배가 올라간 여기에서 누가 샀냐면 전부 다 개인들만 샀어요. 너무 좋대. 이제 HM을 사야 되냐. 여기 2, 3천 원 하던 주식 여기 갔는데 그런데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여기 바닥을 찍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할 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그래서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봐야 돼요. 만약에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이 어떤 종목을 물렸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물렸나?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전부 다 월봉 고점에 물려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바로 월봉 고점의 무서움이고 그때 뉴스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계좌 열어봐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디서 물렸나 봐요. 왜 내 종목이 왜 도대체 마이너스 50% 60%나 보라고. 다 월봉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말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떴거든요. 꼭 사고 싶게 해놨어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개인들이 사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서도 물론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왔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B2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체력이 약해진 거예요, 애들이. 에코프로 H에는 그래도 제가 주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월봉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바닥에서. 살려면 여기도 사가라고. 그래야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알려드렸는데 물론 에코프로의 영향을 좀 받겠죠. 그죠? 이 친구의 목표가를 제가 어디 잡았냐면 처음 목표를 여길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그 호가창이 바뀌는 9만 원대, 그러니까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호가창이 바뀌는 여기가 첫 번째 목표가다. 물론 여기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에코프로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추세만 잘 유지해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런 데 갈 거다. 2차 전지주니까 대신에 지금 에코프로가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10만 원대 근처를 한 번쯤 왔다 갈 건데 얘를 기준으로 쫙 흔들렸을 때 에코프로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표가를 한 10만 정도 잡으시면 되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 사이즈 굉장히 좋은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 매출이보다 장난이 아닌데 이 탑머티리얼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곡점을 하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변곡점, 여기밖에 매수 타임이 없었어요. 이때 사신 분들은 너무 좋았던 거고, 지금은 역시나 손대면 안 되고, 굳이 내가 이제 와서 탑머티를 사고 싶다. 막 3만원짜리가 8만원 갔는데, 이제 뭐 2배밖에, 250%밖에 더 올랐어? 10배는 가야지 하실 분들은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인데, 되도록이면 저를 믿는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물리지 말고. 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전부 다 월봉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건들면 앞으로 답 없어요. 더 가든 말든 내비 두시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막 추세 추정 잘 날아가는 거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이 아니고 손절 개념이 좀 없다 이러신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근간에 우리가 관심 좀 가져야 될 친구들이 우선 삼성 SDI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 몇 개가 있어요.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제가 얘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두 종목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렇게 높이 뛴, 그러니까 높이 뛴 2차전지 관련주 말고, 제가 이제 그 멤버방에서 한번 얘기한 게 뭐냐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쫙 떴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흔들리기 전에, 제 2차전지 몇 개를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정리를 싹 해놓고 대신에 한 종목 정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한 종목 정도를 제가 들고 가라고 그래요.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 그래 놓고 걔네들을 가만히 냅다 내가 나중에 에코프로가 떨어져도, 물론 순간 그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내비두면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삼성 SDI 관련 몇 가지가 있고, 여기 없네. 보통 신흥 SEC 정도 볼까요? 보통 신흥 SEC를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각 배터리 좀 관련주인데, 월봉 입지가 굉장히 낮죠. 여기 있어요. 자, 지금부터 5에서만 안 깨면 되겠죠. 그 AA 건전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리모컨 같은 데 넣는 거, 조그마한 AA 건전지 있잖아요. 요거 확대판이 온통형 배터리예요. 어차피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이제 뭐죠? 그 앞에 양극 있고 음극 있고 엄청 큰 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물론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작은 거 하거든요. 작은 거 배터리 거라고, 특히 이제 각 배터리의 그 화재 방지 이런 걸 하는데, 이 친구가 그 2차전지 관련주죠. 당연히 삼성 SDI 관련 2차전지 관련주고,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수급조선인 60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뛰게 되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21선만 안 깨면 돼요. 이제 지하권에서 지상권으로 탈출해주고 있죠. 사실 신흥 SEC는 이런 상황이 더 좋았겠죠. 그죠? 물론 에코프로가 떨어지게 되면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럼 더 사시면 되고. 어제 보니까 동국 RNS가 떴죠. 이 동국 RNS도 이제 금속 이쪽이긴 한데, 이 친구도 오면 2차전지 관련주예요. 비금속 쪽이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 친구가 이제 거래량의 변화가 또 생겼어요. 사실 동국 RNS의 변화는 원래는 얘네들을 봐야 돼요. 얘네들. 이 막대한 거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된 애가 밑으로 쭉 떨어졌죠. 조정이 있었고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얼마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갔을 텐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꾹 해놓고서 지금 뭔가 시동을 거는 거죠. 나 이제 뛸 건데. SDI 그 2차전지 관련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일단. 그죠? 20개월 목표까지. 원래 이 동과체가 얘기할 때가 여기고, 자, 주봉에서 보니까 수급주선을 뚫어주고 있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60주선이에요. 60주선 밑에서 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목표가 60주선이 되죠. 그런데 60주선을 못 들어준 지가 꽤 됐고요. 한 번도 이때도 못 들고, 두 번째도 못 들고, 세 번째도 못 들고, 이땐 뚫으려다 실패했고, 그죠? 실패했고, 또 여기서 또 실패했죠. 자, 그런데 지금 뺑글 돌아가서 다시 뚫어주고 있죠. 60주선을. 수급이 강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급주선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종가상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4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면 딱 맞아요.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이제 미증시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좋으면 좋겠고, 안 좋으면 밀리겠지 뭐. 더 사면 되고. 자, 240원 기준으로 매수. 그러면 빵 때렸다. 뉴스는 나와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 동국 RNS가 급등을 하다. 뭐 이렇게 아주 쉽죠. 그죠?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분할 매수 좋아하니까 항상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죠. 매수는 이렇게 이 공간에 사시면 돼요. 월봉에서 우리가 지금 동국 RNS를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서 사요? 여기 사요. 제가 멤버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지고 올라가도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일반 개인분들은 다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데서. 이해하셨죠? 제가 원체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 탈출형 주식만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탈출하는 데 사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 가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V현택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왔죠. V현택은 벌써 제가 얘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60개월선을 뚫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수급개월선이죠. 추세는 원체 좋아요, 지금. 보통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이때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동국 RNS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이만큼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달 종가상 요렇게 수급개월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다음 달에 다시 시작이에요. 60기가 선이에서.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의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부연택이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거의 2배 이렇게 먹어요. 2배. 나중에 이렇게 하면 3, 4배를 먹고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자리는 다 놓치셨다. 이렇게 못 사신 분들은 이제 멤버에 사신 분들이 많고 여기인 거죠. 그죠? 다 멤버에서 얘기해드린 거고 이제 아직 안 간 애들이 후성이나 얘네들을 보면 지금 후성 같은 애들도 이제 반도체 쪽이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엄연히 하나도 안 갔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얘기지만 후성을 우리가 보는 자 여기란 얘기는 우리니까 여기서 보는 거지 지금 후성에 예전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결국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싼 가격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게도 역시 추세전을 해주고 있죠. 정확히 오늘이 금요일인데 5선 위에 있습니다. 앞에 대량거래, 이따 알려드렸거든요. 그냥 떴고 대량거래 들어왔고 다시 조정이 있었고 다시 돌아나가죠. 웬만하면 사야죠. 이 공간에서가 바로 1차 매수권. 부연택 얘기할 때도 이 공간에서 웬만하면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있죠. 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주는 많이 올랐죠. 원주도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예요. 물론 지금 원준 같은 경우에 사실 애매한 표준을 갖고 있는데 이 주봉 때문에 그래요. 주봉에서 보면 수급주선. 오늘이 목요일인데 똑같아요. 부연택하고 제가 원준을 얘기할 때가 여기예요. 이만큼 올랐어요. 벌써. 원준이 만약에 60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안착을 해주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이죠. 근데 지금 들어가긴 너무너무 불편하죠.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해하셨죠? 대신에 꼭 내가 이 친구를 꼭 사고 싶다. 난 손절 개념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5일 선고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내가 이 친구가 이 자리를 깼을 때 여기서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 4개월간 주식을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또 다른 그 자비스 얘기한 지가 제가 여기에 여기 1,500원 할 때 지금 2,800원 가 있어요. 2배가 있어요. 2배. 지금 자비스의 자리는 만만하지 않아요. 오르면 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원체 이 친구가 추세가 강하고 2천 쪽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5일선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안 깨면 또 뛸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보던 첫 번째 자리에서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두 번째 매수 타임은 여기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험한 거죠.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따가 그 8시 30분에 멤버들 만나면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아주 자세히 그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2차전지 종목들은 에코프로 대장주를 기준으로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무너지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850피를 찍게 되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850피를 찍고 떨어졌는데 에코프로가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쭉 떨어질 거예요. 당연해요. 2차전지 섹터가 너무 강하니까 쭉 떨어질 건데 이럴 때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포트에 2차전지가 5개다. 그럼 4개는 싹 정리를 해요. 일단 해놓고 딱 1개 정도 2차전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니까 1개 정도는 그냥 쭉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돼요. 조정을 받든 말든 오히려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된다. 2차전지는 에코프로 말고 다른 거 에코프로 얘기하는 거에 저 높은 애들 말고 바닥에서 밀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중소형주 중에 소형주 중에 대형주 말고 얘네들을 잘 모아나가게 되면 나중에 2차전지가 다시 사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나의 계좌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따 8시 반에 멤버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물 한 잔 마시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